김일성의 우상화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북한 주민을 세뇌시키는 기본사상, 주체사상을 만들어낸 그 주인공. 남북을 뒤흔든 황장엽 망명 사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황장엽과 수행 비서관 한 명이 오늘 우리나라에 망명을 요청해왔습니다. 와, 그때쯤만 해도 젊으셨다. 이건 전 세계가 뒤집어질 일이었죠. 이게 쌩쌩해 하셨지. 자, 어쨌든 간에 김일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체사상을 확립했던 인물, 예, 그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 역사적 사건이고요. 최근에 탈북한 고위급 탈북자들이랑은 사실은 급을 같이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사건이고 앞으로도 불가능하지. 앞으로 불가능.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한의 심장이 망명한 거다. 그렇지. 이거는 북한의 역사가 망명한 거고 북한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가 대한민국에 망명해서 북한을 자기 속으로 허물겠다라고 선언한 사건이 바로 그때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조선을 설계한 브레인인 정도전이 일본으로 망명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인물은 왜 망명을 했느냐, 여기부터 한번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명을 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서 시계를 1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주체사상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지? 인민이 먼저다. 인민이 우선이다. 그렇지. 낫수로의 운명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인데 이걸 만든 황장엽 선생이 보기에 이 주체사상을 김일성, 김정일이 악용하고 있고 자신의 독재, 통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 황장엽 선생의 마음속에서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망명 1년 전에 일종의 쿠데타를 계획합니다. 사회 전복을 도모합니다. 근데 그 계획 안에는 김정일에 대한 제거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진짜 크게 주체 사상을 오염시킨 김정일 정권을 이 북한 체제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내가 북한을 떠난다. 이런 계획이 1년 전부터 만들어집니다.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가 없다라는 책을 보면은 정확하게 황장엽 선생님이 그렇게 명시해놨어요. 주체 사상을 변질시킨 것은 김정은이 맞다. 그리고 나는 주체 사상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수령 제도와 세습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김정일이 그렇게 변심을 했고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이제 그 권력 세습을 함으로써 그 나름대로 화려했던 전반부의 그 삶을 다 뭐 어떻게 보면 망쳤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황장엽 선생이 왜 그러면은 그 탈북을 결심하게 됐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90년도가 굉장히 힘들었던 고난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그 이제 김일성 동상을 참배하러 동상을 갔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김정일을 만났던데 너무 안색이 좋더라고. 잡아보니까 또 손도 따뜻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였다. 지식인으로서 아마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었던 게 7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대동강의 기적이 먼저 일어났거든요. 한강의 기적보다. 괜찮았고 아마 그 지식인으로서는 자기가 그런 북한의 조국을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꽃제비? 이건 아니잖아?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한 건 이 김정일이다. 김일성 때까지는 그래도 성취가 있었는데 너는 뭐냐 그러는 황장엽 선생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붕괴시키자. 김정일을 처단하자. 그런 마음을 먹게 된다는 거죠. 망명 1년 전에는 황장엽 선생이 이거를 구상했다는 겁니다. 고난은 겹쳤죠. 다 굶어 죽죠. 거기에 전염병 돌았죠. 인민들 다 죽어나가는데 김정은 그때 뭐 했어요? 스위스에서 배불리면서 자기 아들들 다 해외로 보냈죠. 김정일은 그 굶어 죽는 인민들의 피와 시체를 밟고서 자기 권력을 공고한 거예요. 그거를 황장엽 선생은 그 망명 1년 전에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전해지기로는 황장엽 선생과 황 선생을 돕는 분들이 일종의 4가지의 컨틴전시 플랜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일을 설득해서 해외 망명을 유도한다. 두 번째, 민중 봉기에 의해서 김정일과 그의 추종 집단을 타도한다. 세 번째, 비밀 결사 조직을 통해서 김정일을 제거한다. 이거는 암살 작전이죠. 네 번째, 이도 저도 안 되면 내가 한국 망명을 해서 김정일 체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다. 어쨌든 황 선생과 옆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생각했던 거는 김정일의 물리적인 목숨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그 의미보다는 김정일에 의해서 왜곡된 북한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플랜 1과 플랜 2는 북한에서는 불가능하고 3번이죠.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김정일을 제거한다라고 계획을 세웠다고 본인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사업가에게 그러면 독약을 좀 구해달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결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여차하면 내가 목숨을 끊을 거니까 독약을 구해달라. 이런 말까지 하셨다고 하죠. 1997년 1월 30일 황장엽 망명 14일 전 북한의 주체 사상을 널리 알리는 국제 행사가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북한 대표로 참석한 황장엽.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하는 듯한 모습.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엔 오직 탈출 이 두 글자만 존재했습니다. 생각이 많아 보이시네요. 2주 전이에요. 2주 전. 세상에. 14일 동안 도쿄에 머무른 그는 도쿄 시내 한복판에서 누군가와 은밀한 접선을 하는데요. 태연하게 일본 행사를 마치고 중국으로 향한 황장엽. 망명 당일 오전 9시 30분. 북한 최고위급 인사 황장엽은 목숨을 건 계획을 실행합니다. 과연 북한 대사관 앞에는 탈출을 위한 차가 준비돼 있었을까요? 기적처럼 그의 앞에 택시 한 대가 섭니다. 황장엽의 목적지는 바로 베이징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 불과 3km 남짓 이 짧은 도로 위에 그의 생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 대사관 직원이 황장엽의 행선지를 묻습니다. 진짜? 그래, 선물 산다고 했다고 들었어. 맞아. 거짓말을 하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해 보지만 그러나 북한 대사관에서 황장엽에게 전화를 겁니다. 북한 대사관과 살떨리는 통화를 마친 황장엽. 그는 이미 한국 총영사관에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불안할 것 같아. 여기가 아직 중국이잖아. 세계를 놀라게 한 북한 최고위층의 영화 같은 망명 스캔들. 과연 그의 탈북은 남북 관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잠깐 봤는데도 긴장감이 장난 아니네요. 와. 그 결국에는 이 쪽지 하나가 굉장히 신의 한 수였네요. 사물해달라. 예. 아니 근데 이거 누가 이걸 좀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황 선생님이 저희 그 망명할 때 본인 혼자 결심한 게 아니에요. 여기 김덕홍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 옆에 이용길이라는 특수부대에 있던 나이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김덕홍 선생님을 통해서 황 선생님을 나름대로 종용을 하는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낌새가 딱 보이니까 황장엽 제대로 감시하라. 저 청년 애들이 벌떼처럼 따라다니고 움직이니까 이영길 선생님한테 쪽지를 전하죠. 중국으로 가겠다. 중국에서 하자. 그때부터는 이제 국정원이 개입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는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황 선생님을 이제 한국 대사관까지로 들어가게 됐고요. 원래는 그러면 도쿄에서 네. 기본은 원래는 도쿄에서. 그리고 황 선생님이 나 선물 사러 간다라고 했던 것도 외국에 나면 꼭 사탕 과자를 사가지고 애들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아니까 북한 보위부도 사탕 사러 가는 줄 알았구나. 그렇게 사탕 사러 가는 줄 알았죠. 그 택시가 그럼 우리 국정원이 마련한 차였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쩌면은 그 드라이버도 국정원 직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주체 사상을 만든 황장엽이 탈북을 한다. 김정일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때 당시에 황장엽이 망명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북한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반드시 황장엽이를 대한민국 땅에 못 가도록 막아라라고 김정일이 북한은 아마 황장엽 선생이 초기에는 이제 망명한다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초기에 며칠 동안. 그래서 4일 동안은 황장엽 망명 안 했다. 물건 사러 갔는데 남순 안기부가 납치해 갔다. 아, 납치를 했다. 네, 납치를 했다. 그러다가 며칠에 황 선생님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니까 야, 이거 진짜 도망쳤네. 황장엽 씨는 필리핀에 도착한 뒤
고향 도시 바교에서 사흘간 머무르다 언론의 추적을 받자 헬기를 이용해 포트 막사이 사이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보안 당국은 황 씨가 출국하던 날 유사시에 대비해 클라크 공항 등 4개의 공항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실제로는 예약하지 않은 빌라모 공항을 이용했으며 출국 직전까지도 특별기 승무원들에게 비밀로 했었습니다. 황 씨 일행을 호송했던 필리핀 군 정보 관계자도 필리핀 항공의 특별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했을 때 한국 공군이 어머용으로 출격시킨 F-16 전투기를 한때 북한 유격기로 착각해 크게 놀랐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와 언론은 위험천만한 일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암살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2010년이면 황장엽 선생님이 망명하고서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흐름뒤잖아요. 꽤 흘렀죠. 김정일이 2010년까지 황장엽 선생님을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 요원 2명을 내려보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2명이 검거됐습니다. 탈북자로 가지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안기부 요원들이 잡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잡아? 이들이 탈북자들 사이에 섞여서 들어오기 전에 첩보가 있었어요. 첩보가 있었어요. 황장엽 죽이려 정찰총을 요원 2명이 탈북자들 사이에 섞여 올 거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특정해냈는지를 봤는데 탈북자들 사이에서 다들 이제 좀 마르고 야위고 좀 이렇게 날씬하시고 못 먹어서 힘든데 2명이 건장하더래요. 끊임없이 이제 계속해서 묻고 유도신문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자백을 했는데 자백한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2009년 11월 당시 정찰 총국장이었던 김영철이 이 2명의 요원을 호출해서 미션을 내립니다. 황가의 친척으로 남조선에 침투하여 황가를 없애라. 라는 미션을 받았다라고. 황과의 친척으로 자기 신분을 이야기해라. 예, 실토를 하게 되면서 김정일의 2010년 암살 미수 사건이 다 폭로가 되죠. 13년 동안의 좀 짧다면 짧은 대한민국 생활을 끝으로 87세의 나이에 별세를 하시게 됐습니다. 황장엽 전 비서가 지난 10일 8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0월 10일. 연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10월 10일에 조선노동당 창건일입니다. 주체사상을 만든 분은 대한민국에서 돌아가신 날. 돌아가시고 여기는 다시 세워지고. 또 10월 10일. 황장엽 씨 사망 날짜 10월 10일. 근데 하필 그날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을 차기 지도자로 공식화하는 열병식이 지금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아이러니한 일이네요. 역사 아이러니고 누군가 장난을 치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왜냐하면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망명까지 결심하고 자기 가족들을 포기하면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황장엽 선생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김정일 체제의 붕괴였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전날 황장엽 선생이 돌아가신 날에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기는커녕 오히려 아들 김정은에게까지 또 세습이되는 3대째. 그 시점이 운명의 날처럼 같은 날에 그 두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게 아마 장난처럼 저는 엮여지는 거예요. 운명의 장난처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금 잘못된 정신을 가지고서 저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시대라고 3세에 걸쳐서 세습 독재를 하겠습니까? 수백만 사람들을 굶어 주겠지.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었지. 핵무기를 개발해서 자꾸 위협하고 있지. 이 자체가 이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거, 시대착오적이라는 거.